책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네. 오케이. 인깨우기님 들어오셨고요. 저희 북클럽 멤버들 다 들어오셨네요. 아, 책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로 저 요즘에 이렇게 계속 그냥 수업하니까 편하더라고.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페이지 수 36페이지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 이렇게 정하는 챕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저는 진행하죠. 이 챕터는. 자,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 우리가 그 보통 심리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강의들을 보면 인간의 뇌는 원시인의 뇌다. 우리는 원시인의 뇌로 살아간다. 이 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면 소통 아니어서도 그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3만 5천 년 전까지 천천히 진화해왔다. 네, 알겠습니다. 거인깨우기님. 이 시기에 인간 삶의 방식은 유전적 변화에 주로 의존했다. 제르드 다이아몬드의 인류의 생존 방식이 3만 5천 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달라졌다면 이를 대약진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삶의 방식은 대약진의 시기부터 유전적 진화가 아니라 문화나 진보의 기술을 문화나 진보의 문화나 기술의 진보를 기반으로 변화되었다. 이 현대인의 생물학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3만 5천 년 전의 크로마뇽인과 유사하다. 다이아몬드는 지금 우리가 3만 5천 년 전에 크로마뇽인을 만난다면 비행기 조종수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화적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지능이나 언어 능력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뇌의 구조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구석기 시대 원시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 여기 지금 200만 년 전부터 3만 5천 년 전까지 하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것 같죠. 우리가 생존 기간으로 보면 가늠할 수 없는 기간인데, 제가 누구야, 음, 박문호 박사님의 책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디에 지금 닿아 있는지 보실 건데요. 자, 보세요.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여기 홀로세 구간인데요. 이 전 구간 중에서 인류가 탄생된 지구가 이렇게 탄생되어 있는 이 시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홀로세 구간은 여기 맨 위에 있는 2단이에요, 2단. 2단. 2단에 포함된 구간에 사는데 이게 1만 5천 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홀로세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필레오세,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라이오세, 플라이스토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구의 대륙과 대양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간이 사는 그냥 막 앙다웅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점도 안 되겠어요. 그죠? 점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원시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만 년 전부터 3만 5천 년 전까지 진화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막 긴 시간이 아니다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건데, 왜 제가 아까 그걸 보여드렸냐면은,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지구의 그 지질학적 진화처럼 인간도 계속 진화되어 가고 살고 있지만 홀로세 구간에 살고 있는 이 우리 인간은 그 원시인의 뇌의 상태,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이 생존의 뇌의 본능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핫한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형 따라 마야로 이 프로그램에 보면 마야인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보면 신석기 시대에 갈돌과 갈판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믹서기 기능을 하는 거. 갈돌과 갈판이 신석기 시대에 나오는데 지금 마야인들은 그 도구를 굉장히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해요. 그 갈돌과 갈판을. 그래서 모든 뭐 옥수수를 갈 때도 카카오를 갈 때도 그 도구가 없으면 이 마야인들의 삶의 유지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이거는 언제적 도구다? 신석기 시대 도구다. 그리고 실을 뽑아서 직물을 만드는 원리도 마찬가지, 신석기 시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주거 형태도 마찬가지. 마야인들은 아직도 움막의 형태로 살고 있고, 불을 떼서, 모든 음식을 다 하고, 그게 신석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그 모습으로 지금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그 시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환경이 급격히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원시인의 뇌 하면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활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그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도구들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급격히 발전했을 뿐이지 인간의 상태는 그때와 지금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현대인이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 방식이다. 반응 방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뇌가 위기 상황에 닥치면 세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지 달리는 근육을 쓰겠죠. 그러니까 근육이 딱 일단 모든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긴장되고 이렇게 되면 몸이 막 뭉치죠. 특히 어디? 요 어깨, 여기. 여기가 딱 경직돼 가지고 되게 막 머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우리 혹시 마사지 이런 거 받으러 가면 어깨가 뭉쳤네요가 18번이잖아요. 그죠? 한번 여기 만져보세요. 지금 나의 이 컨디션은 어떤지. 이게 내가 정말 운동을 해서 뭉쳐 있는 건지, 이렇게 보면 되게 뻐근하고 아프다 싶으면, 저도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 여기가 조금 왼쪽보다는 좀 뭉쳐 있는 상태인데, 이제 계속 그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가 정말 꽉 뭉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정말 저 혼자 이게 안 되면 테니스 공을 두고 막 문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푼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 근육에 가고, 두 번째는 어디에 에너지를 빼앗아 버리냐면은 소화 기능에 갈 에너지를 이 편도체가 확 빼앗아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에너지, 뇌의 전전두엽으로 갈 에너지를 탁 빼앗아 버리죠. 편도체가 확 써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고, 이게 위기 상황에 인간이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뇌는 생존 위협을 느끼며 온몸이 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로 돌입한다. 원시인이 사냥하던 도중에 멧돼지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멧돼지 몇 마리가 갑자기 공격을 해오면 원시인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 나오죠? 우선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기 때문에 심박수를 올려서 근육세포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한다. 그죠? 심박수를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저번에 지원님이 우리 북클럽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불안정 상태에서 올라오는 심박수와 운동을 했을 때 느끼는 심박수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편도체의 편도체가 관장하는 게 위기 상황에서도 관장하지만 좋은 상태, 내가 뭔가 설레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아주 기분 좋은 상태가 됐다거나 이럴 때도 편도체가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박동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어깨 근육이나 목 근육이나 그래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게 입이 돌아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오는 거죠. 특히 이를 악물 때 사용하는 특 근육,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는 일이 생기죠. 등 일련의 근육들을 수축시킨다. 평소 뇌는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데 소화기관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장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 기억하시죠? 그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처지고 막 뭔가 힘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보낸다. 그래서 소화기관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는 소화기관에 보낸 에너지까지 끌어와서 근육에 집중시키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킨다. 멧돼지와 결전을 벌여야 하는데 한가하게 아침에 먹은 식사를 소화하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겠는가? 또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단 시급한 멧돼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뇌는 면역 기능도 급격히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이 유발되죠. 그래서 아울러 전전두엽 피질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급격히 저하된다. 그죠? 전전두엽의 기능도 저하시킨다. 그래서 1번 이 위기 상황에 편도체가 이렇게 원시인의 뇌로 이렇게 급격히 반응을 하면 근육의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근육들이 뭉치고 근육을 수축시킨다. 두 번째,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소화기관에 보낼 에너지를 근육으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소화기능 저하를 시키고 세 번째, 면역 기능에 써야 될 에너지를 어디에 근육 에너지에 보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전전두엽에 보낼 에너지를 어디다가 근육에 보내니까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도 급격히 저하되고 아시겠죠?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그 순간에 작동되는지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인지 능력은 평화로운 시기에나 필요한 것이다.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솔루션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이런 위기 상황을 다 그냥 부정하고 위기 상황이네? 멧돼지가 왔네?
뭐 멧돼지가 왔는 것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저에 대한은 내가 편안한 상태일 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들, 매뉴얼들을 많이 장착시켜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그걸 습관적으로, 루틴적으로 내 몸이 베이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왔어. 그러면 내가 근육에 힘이 필요해. 그러려면 미리 에너지를 많이 비축시켜 놔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수면의 질과 또 마찬가지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영양분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일상을 잘 보내면서 이 그 면역 시스템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막 밤에 저녁에 막 야식을 먹고 이렇게 잤는데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다음날 나에게 이렇게 위기상황이 오는 경우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수면을 잘 취하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나에게 위기상황이 왔을 때 내가 대처하는 그 능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내가 다이어리를 쓴다. 뭐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다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나의 그런 매뉴얼들을 장착시켜 놔야지 급할 때 두서없이 막 허둥지둥 하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게. 어, 그게 뭐 창살이 어디 있더라? 그때 누가 쓰고 거기 둔 것 같은데 어디 놔뒀지?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멧돼지의 공격을 받는 거지. 그렇지만 딱딱딱 지시 내릴 수 있잖아. 어디에 창살이 있고 멧돼지가 출몰했어. 그러면 내가 1번, 2번, 3번, 4번 이게 딱 머릿속에 딱 매뉴얼이 그려지면서 내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믹서돼 가지고 뒤죽박죽이 된다라는 거지. 자,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전전두 피질 중심의 신경망보다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에 더 의존을 한다. 위기 상황에는 지금 이렇게 더 전전두엽 피질의 중심의 신경망보다 편도체 중심의 신경에 더 의존을 한다.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 되면 일단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감정에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공포, 멧돼지가 왔는데도 멧돼지가 왔네 하면 죽어버리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는 내 생존과 직결된 감정이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분노나 공격 성향으로 표출된다.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사슴이 그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사슴이 막 틀을 쫑긋 세워가지고 언제 어디서 사자가 나타날까를 막 고민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슴은 그때는 그냥 그 평온한 상태로 풀을 뜯어먹다가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그게 인식하면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를 근육에 다 쓰고 내가 그걸 어느 정도 피했다 싶으면 다시 평온한 상태로 풀을 뜯어먹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내가 공격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건드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는 거지. 어디에서 뭐가 나타날까 봐. 누가 나를 공격할까 봐.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시선에 굉장히 예민하게 내 감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분노라고 부른다. 그러니 분노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내면이 굉장히 심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좀, 형님 군단들 있잖아요. 형님 군단들이 덩치,
내 몸을 막 마동석처럼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내 온몸에 막 문신을 새기고 막 이러면서 막 갑옷같이 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마음이 여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호받지 못해서 그냥 몸이 어른이 되었는데 누가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호해야 될 방법을 몰라서 내 몸을 키우고 거기에다가 막 강한 문신을 해서 요즘에 그냥 애교로 그냥 이니셜로 이렇게 하는 문신 말고 그냥 온몸에 막 문신을 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공포에 대한 거에 나의 방어 기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렵 채집이 중요한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 시대에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원시인이 맞닥뜨리는 위협은 대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야인들이 그때 마야인들이 살 때는 많은 신들을 모시면서, 스페인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잖아요. 어,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산, 그 산속에 이런 신전을 만들고 그게 신을 모시고 그러면서 부락을 만들어서 살아낸 그 마야 문명이 지금도 이렇게 그 형따라 마야로 이걸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그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지금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신이 맞닥뜨리는 위협은 대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하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평소에 내가 기본 근육을 키워놓고 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심장 박동수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크게 적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쓸 수 있는 없는 근육을 막 모든 소화기능 에너지, 면역기능 에너지, 그리고 뇌에 보내야 되는 에너지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근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근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막 근육이 하나도 없다가 계속 내가 일상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면 온몸이 뭉치고 막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런 경우일 거예요. 여기에 따른 근육이 경직돼 있으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척추에서 올라가는 여기에 순환이 잘 돼야지 뇌에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느 한쪽이 뭔가 막히든지 뭐가 어떻게 되면 이게 굉장히 두통에 시달리든지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현대인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은 근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취업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 혹은 중요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앞둔 직장인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소화기능, 면역기능,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어깨, 목, 얼굴, 혀 근육 등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다. 현대인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전전두피질의 중심에 신경망을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뇌는 위기라고 판단하여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을 통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위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원시인의 뇌에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뒤에 목덜미 여기에 이제 편도체가 위치한 것이죠.
현대인의 뇌는 각자 삶의 중요한 순간, 즉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을 비롯해 취업 면접이나 프로젝트 발표 등을 앞두고 있을 때 원시인이 멧돼지와 맞닥뜨렸을 때와 같은 반응을 한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하기는 한데, 만약에 한 1분 뒤에 내가 무슨 발표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내가 심박도수가 올라간다라는 게 약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면 좀 그게 낮아지는 경우, 그게 제가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게 못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평소에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심박동수가 올라가면 그거에 등달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우황청심환을 하나 먹는다든지 뭔가 장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런 그 호흡 훈련이라든지 나의 그 자율신경계 조절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기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자율신경계가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아윤 교수님이 1년 동안, 힘들게, 치료받았던, 뭐 치료가 아니지, 그거는. 스스로 그렇게 조절했던 게, 진아영 교수님이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그런 통증에 시달렸던 게, 그 자율신경계가 망가져 버렸었잖아요. 이분이 ADHD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 사회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기본적으로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회에서 계속 본인이 견뎌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6개월 뒤에 그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생겨서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어, 그, 본인이 스스로 이제 호흡, 이걸 하면서 자기를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평소에 내가 나의 어떤 이 감정 상태, 그리고 나의 호흡 상태, 그리고 나의 운동 상태, 이거를 잘 조절해야지만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나의 매뉴얼을 끄집어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내 도구들을 평소에는 그냥 일상에 지쳐가지고 막 바쁘게 살다가 이런 어떤 부닥침이 생겼을 때는 온 에너지를 근육에다가 다 보내는 일을 하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시험을 잘 보거나 면접을 잘 치르려면 전전두유 피지를 활성화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편도체를 활성화해서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심박수를 높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여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고 하는 이유가, 잠을 자지 않고 막 밤샘을 해가지고 막 시험을 보면, 물론 그 상태에서 시험은 결과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 단기 점수가 그 학생의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펼쳐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근육으로 해결되는 비상 상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 뇌는 아직 모른다. 이러한 원시인의 뇌를 가진 채 현대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고 조절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명상을 하고, 그냥 김정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서 계속 올려주는 명상이 저는 되게 좋은 게, 저는 어쩔 때 그거를 이용하냐 하면은 밤에 잠들 때나 낮잠 잘 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냥 아주 깊은 딥 수면을 취할 수가 있고, 어, 그 평소에도 멍 때리기 시간을 많이 저는 가지는데, 현주쌤 언제 멍을 때려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저는
그 살림 사는 형태, 하우스 워킹 하는 형태가 이미 루틴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전전두엽 에너지를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면서 움직임 명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우스 워킹 하는 타임이. 막 이게 막,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돼라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에 따른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명상 시간인 거예요. 움직임 명상 시간. 그리고 뭐 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산책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면서 나의 그 구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가 이게 균형이 맞는지, 조화가 맞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지 이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모든 에너지를 근육에 주지 않고 다른 것들이 같이 작동되면서 그 위기 상황을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거는 나한테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네라고 그냥 툭 그냥 내쳐버리는 이런 액션까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누가 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번째 시간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 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내 삶의 일상의 형태와 또 이 원시인의 뇌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대략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지만 또 몰랐던 부분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 책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다음 10월에는 여기서 이제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 목표다라고 했으니까 10월에는 페이지 52페이지 마음 근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이어서 7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저랑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루틴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과거에 이렇게 학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가 제가 잘못된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입시하고 할 때 만약에 막 뭐 발표하고 긴장된다 그럼 막 청심환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막 졸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에너지 끌어올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에너지, 하나는 예, 음, 드링크제 같은 거 그런 거를 모든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실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급하고 막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적용을 했고 음, 근데 시험이라는 게 한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음, 지속적으로 그거를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이제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또 먹기도 하고 애들 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무지가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부모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무육이라는 게 제대로 알고 이거를 줘야지 잘못 알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거. 예. 그리고 최근에 안 거는 이제 운동을 엄청 지금 강조를 하는데 며칠 전에도 별로 기분이 되게 요즘 계속 좋은 상태인데 갑자기 가을이 되니까 센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알아차리고 얼른 음, 밖에 나가가지고 공을 뛰었거든요. 뛰고 들어오니까 다시 이렇게 감정이 괜찮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알아차림을 좀 많이 알게 돼서 좀 음, 학습이 되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네. 정현님 어떠셨어요? 저가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체하거든요.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럴 때 딱 보면 그냥 사람들이랑 즐겁게 식사해도 어떤 말 한마디에 내가 걸리거나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 체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마음 근력이 부족했던 거였고, 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러 헬스장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걸어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와서 나중에 오후에 가야지 이랬는데 진짜 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음 근력 키우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위나 이런 체질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음, 아니었나 봐요. 이제 음. 진짜 알게 됐어요.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리죠. 네. 근육에다가. 근데 그 근육이 막 운동을 해서 생기는 근육과 이 근육은 다르잖아. 네. 그죠? 자,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자, 음. 지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저 아몬드 책을 읽었거든요. 아몬드 읽을 때 아몬드가 편도체가 그 아몬드 모양이잖아요. 음, 그것도 뭐 이중적인 의미인데, 음, 어, 아몬드를 다른 이제 독서 클럽 여기 초등학교 동아리도 있어가지고 거기 읽고 갔어야 했는데, 그게 거기에서 보면 그 아이는 그 주인공은 편도체가 작아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감정불능인데 음, 그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음, 모든 그런 격한 분위기,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그 분위기를 음, 다운시키면서 이게 딱 이렇게 분위기를 확 객관적으로 자기는 보는 사실만 바로 얘기를 하니까 음. 그 아이가 훨씬 더 정상으로 느껴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나도 좀 편도체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 어, 편도체 성형. 편도체를 작게 만드는 성형을, 굉장히 냉철하고, 이게, 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와, 이렇게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이 들까봐 사실을 얘기 못하고 꾹꾹 삼키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몬드를 보면서 되게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그 아이가 솔직하게 그냥 있는 사실, 내가 아는 사실, 그게 이제 자기는 작동이 되는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 보고 되게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나도 이런 걸 좀 거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 편도체가 주는 게 이게 우리가 생존 위기 때문에, 근데 대신 편도체가 없으면, 이게 작으면 그런 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 그치. 날 분노나, 보호할 수가 없잖아. 나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긴 한데, 그건 좀 문제긴 한데, 어,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도체를 약간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내가 항상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도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호흡 명상이 됐든 운동 명상이 됐든 내가 다이어리 쓰는 거가 됐든 일기 쓰는 거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나한테 많이 있으면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또 이렇게 편도체도 필요할 때가 있고 편도체 활성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너무 멋진 공연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런데 편도체가 작으면 공연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뭐 남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적당할 때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키울 때 적기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편도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전전도입이 필요할 때에 그 조절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평소에 정립시켜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에 마음 근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편에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일단 올해는 제가 이걸 이제 10차시로 내년 1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쭉 보는데, 이건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내년, 여기 지금 다 거북이쌤 북클럽 멤버들이 다 들어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호모데우스 2편으로
벽돌책을 이 내면 소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기초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10회차 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단락씩 잘라가면서 한번 우리가 정독을 해보면 또 더 내 삶에 뭔가 큰 도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벽돌책 기획은 제가 내면 소통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백과사전처럼 내 옆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 오늘 이거는 김주환 교수님이 어제 그 라이브 방송했던 내용이 일치해요.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 그거에 대한 라이브를 하셨는데 이거와 같이 맥락이 통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0회차로 이렇게 펼쳐놓은 것은 좀 편안하게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면 뇌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카메라를 켜지 못한 분은 또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7번째 시간으로 내면 소통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